최근 이 실감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또 저변이 확대되면서 AR, VR 그리고 이 MR 혼합 현실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텍스트나 비디오로만 이루어졌던 이런 수업과 비교했을 때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체험 증강현실 학습은 아마 그 효과가 압도적인 것으로 이미 증빙이 되고 있는데요.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가상현실, 이 VR, 증강현실, AR 기술이 앞으로 에듀테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문을 여는 기조연설에서는 가상현실 분야 선구자이자 또 스탠포드 대학의 가상인간 상호작용연구소장이신 제르미 웨일랜슨 교수님을 모시고 AR과 VR을 통한 교육 핵심의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을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르미 벨렌슨 교수님께서는요, 가상 증강현실의 심리, 특히 이 가상 경험이 자신과 타인의 인식에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가상 인간 상호작용 연구소는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질 속에서 변화를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오늘 교수님은 온 디맨드 경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통한 학습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or Ben Lenson. Hello. Hello.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VR과 AR이 교육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제가 오디오 피드백을 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ank you. So today 네. 자, 그러면 제 발표에서는 오늘 가상현실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쪽에서 소리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채팅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R, AR 기술이 교육에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교육과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언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제 발표는 기본적으로 VR과 AR 기술을 훌륭한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절차를 익히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또 VR과 AR 기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몰입형 가상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현실은 사용자의 감각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여자분은 물리적으로는 방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여자분은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이러한 데모를 할 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뇌의 활동을 살펴보았고 또한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고글을 착용을 하고 몸을 실제로 움직여서 이 절벽을 걷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코프레전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VR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사용자의 두뇌는 이것이 마치 진짜 현실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자분은 아슬아슬한 나무 판자 위를 걷고 굉장히 무서운 높은 곳에 있다는 느낌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을 쳐다보면 그냥 방에서 평평한 데서 걷고 있는 거지만 이 여자분은 정말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 와서 실험을 해본 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만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리지 나머지 3분의 2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 두뇌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뇌가 정말 계속해서 진화를 했지만 이런 가상현실의 그 몰입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2003년부터 이러한 가상인간 상호작용 연구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마련을 했고 24개의 채널과 또 전 방위적인 음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후각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냄새를 맡는다던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거대한 기술 기업의 CEO이든지 아니면 주정부의 관리든지 이곳에 와서 VR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꾸며놓은 연구소는 가장 몰입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연구소에 와서 이러한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고글을 사용을 했습니다. 각각의 헤드셋의 가격은 거의 자동차 값과 맞먹었고 굉장히 비싼 장비들이었고 또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하면 불편했었죠. 이러한 고글들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이러한 헤드셋을 이용을 해서 지난 20년 동안 가상현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삼성이라던가 구글 그리고 오큘러스와 같은 기업들이 좀 더 저렴한 VR 장비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이제는 자동차 가격이 아니라 대략 좀 비싼 저녁 식사값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격으로는 뭐 한 $60에서 $100 정도의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5년 전에 이러한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한 것이 주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연구소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당시에 예전에는 한 100개 정도의 그 헤드셋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수천만 개의 헤드셋이 보급될 수 있게 되었고 엔터테인먼트와 소통과 통신과 교육에 활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94세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에게 이 증강현실 기술을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처음 VR을 경험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데? 너무 멋지다. 하지만 이걸로 뭘 하자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당시에 증강현실과 관련해서는 이 고글이 있고 이 멋진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어떻게 과연 교육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몰입감 있는 가상현실을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접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뇌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가상현실이지만 진짜 현실인 것처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가상현실 상에서 절벽에 걷고 있는데 뇌는 그것이 진짜 절벽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현실 공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있고 물리적인 제약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원칙을 깨고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두뇌는 현실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상현실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교실에서 또는 이런 화상회의로는 할 수 없는 행동들 또 활동들을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가상현실로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VR이
교육과 학습을 놀랍게 바꿔줄 수 있지만 여전히 단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VR은 놀라운 기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환상적인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연구에 따르면 VR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주의 집중을 깨게 된다는 것, 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있다면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에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어떤 남자분이 가상현실 그 고글을 쓰고 돌아다니다가 찻길에 뛰어들어서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은 다시는 발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VR 기기를 사용을 할 때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동물에 부딪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상현실 고글을 쓰게 되면 실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SNS의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가상현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글을 사용을 하고 완전히 몰입적인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 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말 가상현실에 너무나 빠져들 수가 있게 됩니다. 가상현실 상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실제로 이것을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독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20분의 규칙이 있습니다. VR을 20분 이상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20분 이상 사용을 하고 잠시 쉬어야 합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아까 보았던 것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두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미스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지럽기도 하고 이 VR 기기를 쓰고 돌아다니다 보면 좀 몸이 어지러움을 느끼고 또 미식거릴 수 있습니다. 약 20분 이상 그 콘텐츠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롤러코스터를 예를 들어서 타고 있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너무 길게 가지 않도록 짧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모델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 그리고 미국 군은 훈련용으로 VR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VR을 이용을 하게 되면 특정한 스킬을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 상황에서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병력과 또 특정한 경찰 인력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국한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좀 독특한데요. 아이들에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삼성에서 고글을 사게 되면 거기에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12살, 13살 미만은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SNS를 사용을 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조심해서 VR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인지적인 발달 단계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두뇌가 지나치게 가상현실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그것이 인지적인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키 베일리 교수님이 5살 그리고 6살짜리 아이들과 그 가상현실 관련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 아이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 가상현실 상에서 보고 있는 캐릭터에게 인사를 하고 또 그 캐릭터와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본 것은 아이들은 가상현실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좀 더 실제로 느낀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한 어떤 화면들을
계속해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VR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고 사항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VR 경험을 한 5분 정도 하고 나서 또 부모와 함께 그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사미 스트릿의 어떤 책을 읽기라든지 아니면 춤추기 등의 짧은 일을 하게 된다면 괜찮습니다만 연구자들이 한 100명 정도 이상의 아이들을 데리고 좀 어떤 연구를 해보았더니 짧게 또 부모의 지도하에 진행을 했을 때는 괜찮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단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VR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고글을 이용을 할 때는 그것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본다면 굳이 VR 헤드셋을 이용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PC에서 보면 됩니다. 때로는 VR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비생산적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또는 실제 상황에서는 위험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실제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VR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했던 실험인데요. 예, 두 개의 이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접촉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설에서는 서로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뭐 서로 편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사이드 그룹이 있고 아웃사이드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서로 같은 공간에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1960년대에서 유래한 그런 심리학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면 결국에는 서로 친해진다라는 그러한 이론 및 가설입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은 바디 트랜스퍼라는 이런 이론인데요. 이것은 뇌신경과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인 그 세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3D로 표현된 본인의 아바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을 움직이면 아바타도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우리 뇌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를 한 4분 정도 조절을 해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뇌가 결국 아바타를 나의 스키마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짚다 보면, 뭐 안경을 계속 쓰다 보면 지팡이가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안경이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아바타를 본인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뇌신경과학 분야, 뭐 많은 발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구축한 VR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모델이죠. 그래서 그래픽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거울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접촉 가설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친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이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타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이와 같은 연구를 했던 분이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가상 거울로 다가서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모습을 거울에서 보고 있습니다. 백인 남성이죠. 자, 그래서 본인의 그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아바타가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몇 초 후에 어떻게 됐죠? 자, 지금 유색인 그런 흑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흑인 여성인 것은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 백인 남성이었던 사람이 흑인 여성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예, 그리고 또 VR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연령에 대해서, 뭐 몸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인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고 행동과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인데요. 지난 17년 동안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그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좀 생각을 바꿔나가고 또 나와는 다른 타인에 대해서 친숙감을 느끼고 또 이런 편견을 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실험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런 초기 연구들을 보면 스탠퍼드의 저희 실험실에서 이와 같은 그 연구를 했는데요. 소규모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0명, 1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포르난도 호레라 교수, 이분은 이제 그 박사학위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효과가 있었을 때 이게 얼마나 장기적이냐, 지속이 되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가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프레난도가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글을 쓰도록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집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팔로우업을 했죠. 자, 그래서 VR 경험을 하고 2달 후에 관찰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여전히 그 겪은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D 화면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몰입형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을 때 2달 후에 VR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효과가 더 오래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좀 최근의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대규모 샘플을 봤을 때 VR이 굉장히 공감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다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또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도 더욱더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적절한 그러한 컨텐츠 경험을 통해서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파트에 몇 가지 그런 물품들이 있죠. 자, 그런데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버스에서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주변 승객들이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몰입해서 경험을 하게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몸 동작을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홈리스가 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VR입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들도 실제 한번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 타인에 대한 공감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VR을 이용을 해서 본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미래, 나의 늙은 모습에 대한 공감인 것이죠. 그래서 헐필드가 했던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가상 거울을 보도록 했고요. 20세인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아바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고글을 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게 되면 그리고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이든 나의 아바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세인 사람이 내가 70세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 거다.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내 눈앞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실험을 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본인들의 미래에 좀 더 잘 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자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현재의 쾌락을 조금 버리고 그래야지만 미래에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20대의 사람들 저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에 대한 그런 대비 이런 것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예, 나중에 노인이 돼서 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젊을 때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했던 실험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이 사람에게 고글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본인의 나이 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70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제를 줍니다. 지금 돈을 일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나이든 본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저축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마켓 리서치라는 저널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스탠포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업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품화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메릴 린치하고 저희가 협업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온라인 뱅킹을 할 때 이렇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BOA에 은행 계좌를 트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웹캠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본인의 그 나이 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웹사이트에 가서 어떤 그 금전적인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이 본인의 나이 든 모습, 이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미소를 짓게 되겠고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많은 교훈점을 얻게 되는데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대비를 더 잘 하더라, 은퇴 준비를 더 많이 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툴이죠. 예, 자신에 대한 공감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만든 시스템인데요. 다우슨 컷 전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인종 차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흑인 남성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차별을 어린이 시절에 겪고 또 청소년 시절 그리고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면접을 갔을 때 차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트레베카 필름 페스티벌 영화제에서 그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내 교육 프로그램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VR을 이용을 해서 유색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종차별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현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VR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효과에 대한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세상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교훈을 얻기는 하겠죠. 예, 그런데 좀 그렇게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고 있는 분은 이 프로그램을 짰던 분은 과거 저의 학생이었고요. 자,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벌목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상 경험이 되겠죠. 예, 재활용을 하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종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실제 나무를 자꾸 벌목을 해야 되는 경험을 가상 세상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나무를 자꾸 베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로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상상하겠죠. 한 그룹은 그렇게 했고요. 일부 그룹들은 이렇게 고글을 쓰고 VR로 실제 나무 베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전기톱을 들고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리얼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이랬을 때 이 후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중에 종이를 많이 절약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종이 절약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 밖에 나가서 실제로 나무를 우리가 베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연 보호에 역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VR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 경험과 상당히 유사하면서 효과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 보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예가 되겠는데요. 예, 아까 노숙자가 되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그런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을 가는 건데요. 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다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구에 정말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가기 어려운 곳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화석 연료를 훨씬 더 많이 써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료 낭비 없이 그리고 실제 그 지점에 가지 않고 예,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탠포드의 해양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지금 2016년에 구축했으니까 한 5년 정도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데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참가자가 훨씬 더 많이 배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VR을 이용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현재 발표를 했는데요.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사실 시험 성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현장 학습을 간 것 못지않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제가 VR을 이렇게 공공장소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렇게 줄 서 있죠. 영화제에서의 모습입니다. 지금 100명 정도가 줄 서 있고 이 고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1시간 이상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와 같은 현상이 있고요. 일주일 내내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데요. 화학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예, 엄청난 동기부여죠. 교과서를 보겠다. 온라인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내가 1시간 이상을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There's also 그뿐만 아니라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해양 산성화 프로그램에서 거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100개국 이상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확장한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실제 현장 학습을 하게 된다면 현장 학습을 가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고 돌아다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가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어떻게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없는데 가상현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비용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혹은 매우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드문 경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험을 VR로는 할 수 있습니다. 데렉 벨치는 제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벨치 씨는 저희 스탠포드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풋볼과 관련된 교육 모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 풋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다른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벨치 같은 경우에는
이 풋볼 관련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식 풋볼에는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쿼터백은 지금 수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서 전체의 그 경기의 흐름을 읽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렉 벨치의 석사 논문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교의 미식 축구팀 코치를 설득을 해서 선수들이 VR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리적인 신체적인 스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던지거나 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특히 수비수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살핌으로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쿼터백이 그 결정을 내리고 다른 팀메이트에게 공유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VR로 했습니다. 3주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3주 동안 이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코치가 이러한 VR 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스탠포드 대학교 미식축구팀은 그 시즌에서 전 시즌들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은 VR 덕분이다라고 코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포드 팀에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경기를 좀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데렉 벨치가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데렉 벨치는 석사를 마친 후에 이 석사학의 훈련 내용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스포츠로 다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확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식축구뿐만이 아니라 골프와 농구, 하키 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팀들이 VR을 이용을 해서 선수들을 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VR이 정말로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멋진 사례가 또 있습니다. 미국 스키 팀의 경우에는 겨울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한 3일 동안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미국의 그 국가대표 스키팀이 이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 VR을 이용을 해서 체험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제로 슬로프를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현장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VR을 이용을 한 스포츠 트레이닝이 이제는 확장이 점점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흥미로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월마트 직원 교육 현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월마트는 전 세계 가장 큰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월마트와 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라이버라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공동으로 창립을 했고 그 업체와 함께 월마트 직원들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담당자는 알칸사의 레이저백이라고 하는 풋볼팀에서 VR 훈련을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훈련, 즉 선수들을 위한 훈련을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들에게 가상현실로 자신의 직장에서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월마트는 워낙에 대형 마트이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스포츠 어떤 훈련에서 착용을 해서 월마트 직원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월마트 직원들이 매장 안에 있을 때 고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뭐 도난 시도가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쇼핑 시즌이 되면은 월마트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고 이 훈련 결과 실제로 월마트 직원들이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7,000대의 VR 헤드세트를 월마트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월마트 매장에 각 매장마다 한 3-4대 정도의 VR 세트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월마트 직원들이 이 VR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힘들고 또 학생들이나 운동선수들도 훈련이 힘든 상황인데 VR을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확장적인 형태로 효과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지도 학생이었던 저희 연구소의 석사학위 학생이 썼던 논문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어려운 또는 위험한 일들을 VR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행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사고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행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VR을 여행과 관련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제는 증강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한슬럽 준이 만든 한술 준이 만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현재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술 씨가 보여준 것은 2018년도에 최초의 증강현실 고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글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방 안에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프로젝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방 안에 나와 함께 다른 아바타가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증강현실은 정말 뛰어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가상이긴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대학들과 컴퓨터 공학과들과 협업을 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스템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홀로그램처럼 그 사람이 이제 증강현실로서 등장을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학생인 한솔이 연구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간단한 3D 카메라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커넥트와 같은 그런 3D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고글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홀로렌즈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현실에 있는 것처럼 증강시킬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자신이 개발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상으로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이 친구의 소프트웨어를 다 보실 수가 있고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정말 우리의 경험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있고 마치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또는 내가 어떠한 현장에 가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VR이나 AR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악수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몰입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증강현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고글을 이용을 하지만 실제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말고도 우리의 현재 현실이 있다는 것, 실제 현실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상의 누군가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이런 고글을 쓰고 다니면서 우리의 현실과 가상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수립을 위한 VR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해양 산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사진을 보면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을 저희 스탠포드에 초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상원 의원들 또 하원 의원들 그리고 이들의 스태프들이 모두 기후변화 관련된 VR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저에게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런데 성공 사례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팔라우라는 그런 아름다운 섬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근처에 있는데요. 팔라우의 경우에는 정말 경관이 아름답고 산호초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호초들이 굉장히 생존력이 높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팔라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또 수질이 좀 더 산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호초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산호초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라우에는 거의 인구가 1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팔라우의 경우에는 결국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팔라우를 가서 왼쪽에 보면은 보트가 있죠. 저희가 이 보트를 타고 팔라우에 가서 직접 여러 가지 촬영을 했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토벤 애셔라는 교육 기술자가 저희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런 중요한 팔라우의 화학 관련된 그리고 해양 환경 관련된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산호 군락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몇 개 데모로 저희가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컨텐츠를 팔라우의 많은 정책 기반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라우는 기후변화 적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팔라우의 정책 기반가들, 정치인들에게 이런 VR 컨텐츠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고글을 쓰고 실제로 팔라우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산호초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어떻게 망가질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팔라우는 관광업으로 주 수입원을 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관이 손해를 입는다면, 망가지게 된다면 관광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산호초들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거의 예를 들어 40명의 관광객을 태운 보트가 이 바다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서 관광객들이 소프트 코럴 알치라는 데 도착을 해서 수영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팔라우 주민들은 스노클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상어를 무서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정치인의 경우에도 실제로 스노클링을 해서 어떤 경관이 보이는지를 거의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관광객들이 팔라우의 이런 아름다운 자연 관광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지를 VR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교육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팔라우 정치가들이 기후변화라던가 건강이나 보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책 기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VR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정책을 바꿀 것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팔라우의 관광 관련된 규제와 정책을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VR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의 힘을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방법으로 VR과 AR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많은 것들을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VR을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VR과 AR을 좀 더 현명하고 신중하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예,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볼륨을 다시 키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그리고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Q&A는 한국어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잘 들립니다. 부터는 이제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R 교육 전문가이신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님, 제러미 베일런스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죠. VR 교육의 그 확장성, 가능성이 정말 무한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효과적인 VR 교육의 케이스를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흥미롭게 아주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한 2개 정도 뽑았습니다. 사전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께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가상현실은 학생들에게 체험과 같은 학습적 효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오늘과 같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정서적, 이러니까 전인적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lease. Yes,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제 사무실이고요. 저희의 VR 고글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가 둘입니다. 6세 아이가 하나 있고요. 9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둘 다 홈스쿨링 하고 있죠. 코비드19 때문에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자,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죠. 자, 그래서 부모로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내 실험실로 불러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VR을 경험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했습니다만 사실은 적절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동용으로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VR을 경험하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실험적으로 한 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실험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 물론 이 코로나19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일어났다면 조금 더 그 컨텐츠가 발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막상 제 아이들을 VR에 노출시키려고 하자, 예, 컨텐츠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연사로 초청을 해 주셨는데요. 예, 미래의 VR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콘텐츠 개발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이 아동들을 위한 어떤 콘텐츠는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이 되고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들과 공감력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공감력과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익명화가 될 때 실제 자신과 다른 자아가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현실에서도 아바타의 활용이 가상 공간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과 가상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서 가족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자연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가상현실은 하루에 한 1시간 이내로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계신데 VR은 하나의 툴, 많은 툴 중에 하나라고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온라인 상황 또 가상현실에서는 내가 익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좀 더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비판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VR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에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에서 상대방이 너무나 가까이 와서 나를 괴롭히게 된다면 뭔가의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이 20m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상의 상황에서 가상의 공간에서도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실과 가상, 이 교육의 적절히 좀 조화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수님 답변을 듣고 나서요. 현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가상 교육은 하나의 툴,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저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수님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ery insightful presentation, Professor. 예,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